주한미군 철수 소식에 뜻밖의 아쉬움을 나타내며 한국은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보도되면 의례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발 주한미군 철수 소식에 트럼프를 응원하고 실천 못한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을 한국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런 현상에 아주 많이 난감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47년간 재직하며 2번의 플리트상을 받은 밥 우드워드 부편집인의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신간 경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실린 이 책에는 김정은과 주고받은 27통의 친서와 2017년 화염과 분노로 대변되는 북미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상황, 당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군복을 벗지 않고 잠자리에 들고 대성당을 찾아 조국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책 내용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한 적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철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은 것을 보면 자신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 그러니 방법을 찾으라 한 듯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속칭 행정명령이라 부르는 서류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접하며 서류에 사인했다는 소식과 사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언급이며 말을 꺼내보고 주변 반응과 관련 당사국 반응이 나쁘지 않거나 감당할 정도이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새로운 소식인 양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면서 한국의 안보 불안을 떠보려는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막무가내로 한미동맹이 균열한 결과라느니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그렇다느니 진중을 해서 그렇다느니 하고 소설을 쓰겠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상국이라 생각하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그런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여러 차례 화를 내었고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나 국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국의 질타가 무서워 어정쩡한 기사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는 아마도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일부 내용이 공개된 책에서는 소개한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 일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철수하라 명령했고 이 명령에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그건 미친 짓이다,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보도됐지만 실제 철수 명령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철수 명령식이나 명령을 내린 배경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취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하려고 한국과의 군사훈련 취소와 축소 결정을 내린 것이며 이에 대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우려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미국을 파괴하는지를 진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트럼프가 오리지널 중북 좌파 빨갱이네요. 이 책 내용대로면 말이죠.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축소 결정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 한국의 안녕과 안보가 아니라 미국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즘 쏟아지고 있는 트럼프 정권 관료 출신들의 책이나 증언을 보면 모두 한결같습니다. 해외에 주둔한 미군, 동맹관계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안전, 안보는 이야기하지만 동맹국과 동맹국 국민의 안전은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 소개된 밥 우드워드의 책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 우드워드의 책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결심하면 동맹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둔 중인 미군이 철수 혹은 감축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를 미국이 감축 혹은 철수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미군이 주둔 중인 나라들은 자국군과 미군을 혼합한 국방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냐고 말이죠. 물론 대부분 국가는 미군은 억제력을 주는 보조 역할로 자국군을 국방 중추로 생각하고 훈련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긴 세월 절대적으로 주한미군에 의지했습니다. 한국군 위주의 국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전작권이 없어 최상층부의 지휘체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며 오류를 수정하고 한국에 맞는 작전 역량과 훈련을 준비해야 하는데 주한미군이 제시한 일정을 따르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한미연합훈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뉴스와 보도 영상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산악지형이 국토의 70%입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더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런데 산악지형에서 한미합동훈련을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다 보여주지 않겠지만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훈련은 주한미군 28,500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훈련입니다. 55만 명 대군을 상정한 실제 전투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군도 부대별로 상당량의 훈련을 합니다. 미군과 별개의 단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모든 군 지휘는 미군이 합니다. 그동안 훈련된 국군의 자체 전술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한국 바다를 알고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말을 해야 한국군 사기가 올라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장점과 단점, 일본군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싸웠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결정되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편에서는 이제라도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국방을 더 튼튼히 하자면서 자신을 믿고 스스로가 지키자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선 떠나는 미군 붙잡으라고 발광을 할 것입니다. 아베에게 사과하려던 그 아줌마 행동이 애교로 보일 만큼 참혹한 모습도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아닌 국방입니다. 그런데도 자국군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고 믿을 수 있는 외세가 안보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흔들리는 국방을 더는 용납해서도 안되고 그런 우려를 해서도 안됩니다. 언제나 미군이 떠난 이유를 상정하고 국방에 대비해야 하며 미중 갈등이 어이없게 마무리되는 것을 상정해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에서 최우선은 대한민국 국익입니다. 동맹도 이념도 아닌 대한민국 국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 오히려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확 해버리지 않은 걸 아쉬워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